네, 다음 주를 구해보려면 다음 주 증시 일정 먼저 체크해보면 좋겠죠. 먼저 28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우리 기업 110여 개가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2에 참가합니다. 이 전시회는 일명 모바일 올림픽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올해 주제는 연결성의 촉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5G, AI, 그리고 메타버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대만 증시는 휴장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은 화요일 일정입니다. 3일절로 우리 증시는 휴장이고요. 같은 날 미국에서는 2월 ISM 제조업 지수와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경제 변동성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수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전 8시에 1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지난 발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몸져 누워 있었던 경기가 꿈틀거릴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변화를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날 미국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4시에 연준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베이지북은 FOMC의 금리 정책 논의 때 가장 많이 참고되는 자료인데요. 지난달 발표에서는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3월에 FOMC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보고서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3일 목요일 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1월에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와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12월에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에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신용대출금리는 소폭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5%대를 웃돌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1월 발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날 미국에서는 미국의 최대 의류업체인 갭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네, 다음 금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고요. 장관급 물가회의도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5년 만에 물가 종합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 결과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날 미국에서는 2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변동과 제조업의 임금 변동, 그리고 실업률 등이 발표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다음 주 일정들 이렇게 미리 체크해봤고요. 이젠 본격적으로 명민준 앵커와 다음 주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출발합니다. 자, 구해줘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구조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유일 매니저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 샷이 좀 어색한가요? 네, 살짝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아까는 좋다 그래놓고 또 뭐 어색하다고. 네, 뭐 아까는 이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뭐 남자 3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칙칙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칙칙하고 예. 좋아요? 네. 박철수 매니저가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자리를 채워봤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의리는 좀 지키는 타입. 알겠습니다. 쉽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대답하면 박철수 매니저 보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힘을 내요 슈퍼볼이 깍공님께서 정말 우리 가족이요 매일 들어와 계십니다. 앞머리 내려서 더 어려지신 명예 MC님 이렇게 하셨어요. 좀 어려 보이나요? 왜 굳이 이런 댓글을 이제 시작부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어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도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증시 간략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두 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황성수 매니저님은 오늘 반등한 거 이거 어느 정도 악재가 좀 반영이 돼서 요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올라갔다가 어떤 뉴스 또 나오고 뭐 KF에 깃발 꽂는다고 하고 이러면 또 떨어질 것 같은지. 예, 뭐 제가 볼 때는 최악은 이제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은 그 불확실성,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었는데요. 근데 어제 뭐 뉴욕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초반부에는 일단 뭐 전쟁이 발생했다는 데에서 좀 우려감이 커졌고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일단 재료가 노출됐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뭐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제재는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었고 앞으로 뭐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뭐 시장은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연초 이후에 우리 증시는 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등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상장을 해서 수급의 이런 좀 이제 쏠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지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뭐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현재 뭐 지수대는 어느 정도 이런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큰 악재가 없다면은 그래도 시장은 점차 반등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다음 주 좋다는 거죠?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유 매니저님 어떻게 네네. 보세요? 오늘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 그래도 좀 반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날까요? 약간 지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폭락이 오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최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 자체는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안 좋은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죠. 지금 이제 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약간 찬물과 온탕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시 최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 자체랑 큰 상관없이요. 지금 이제 약간 저평가 구간에 약간 최저점 증시에서 약간 메리트를 보이는 종목들은 매수 시점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악재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본다면 네네. 미국하고 이제 서방이랑 러시아가 네네. 전면으로 맞붙지 않는다라는 네네. 스탠스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네네. 이런 반등 흐름 계속 괜찮을까요? 약간 일단은 하나만 체크해놓고 보자면요. 예. 지금 미국이 참전할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기 없다? 때문에 뭔가 공격적인 액션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까지는 염두하고 있지 않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싸움인데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입 의존도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 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은 지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저점 구간이다. 이거 하나만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미국이나 서방의 참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약간 머나먼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까지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 우리는 투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은 증시 저점 구간에서는 무조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다음 주에는 증시가 좀 이번 주보다는 훨씬 좀 안정감 있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데에서는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만약에 증시 흐름이 좋다면 말씀대로 진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섹터를 바라보고 교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또 뭐 신규 진입도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해줘 다음 주에서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거 뭐 구해줬는지 진짜 좀 수익률이 좋았는지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주 했었던 거 좀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고객 CG가 한번 준비가 됐으면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황성수 매니저는 지난주에 코리아 서키트 요거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예. 종가 기준으로도 12%, 최고가 기준으로도 14%. 예. 요래야 저희가 다음 주, 구해줘 다음 주 할만 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시장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좀 구해드린 것 같습니다. 본인 종목 잘 가면 정말 표정이 좋아요. 숨기지를 못해,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좀 더 이렇게 좀 띄워주실 수 있는데 네. 좀 약간 오늘 멘탈 적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번 네. 띄워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희 셋이 오늘 다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 네네. 떠밀지 마시고. 네. 자, 코리아 서키트 일단 이번 주 조 흐름. 좀 만족하는 정도의 흐름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이번 주 흐름은 뭐 시장 대비 상당히 뭐 차별적으로 좀 움직여 나갔다고 보이시고요. 이번 주에는 뭐 코리아 서키트 외에도 제가 지난주에 정한 주제인 그 반도체 기판 관련 주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뭐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일단 이런 그 기판 관련 주들은 이번 4분기 실적 물론이고 올해 2022년에도 대부분 사상 최대의 그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시장을 굳건하게 좀 지켜나가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주기판 쪽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모두 철수하다 보니까 지금 뭐 스마트폰 특히 뭐 삼성의 스마트폰 주기판은 이런 코리아 서킷가 이제 독점으로 모두 이제 공급합니다. 네, 이번에 그 출시하게 된 갤럭시 S22가 네, 그 사전 예약자 수가 보니까 뭐 전작 대비 예약자 수가 2배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S22가? 예, 그리고 지금 뭐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상당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네, 휴대폰 부품주로서도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이 기대되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일단은 뭐 전고점에 일단 저항 매물대 좀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간의 매수세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전고점 매물 좀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S22 사전 예약자가 그렇게 폭발적이다? 예. 핸드폰 다 깨졌던데 한번 바꿔요, 이참에. 저 어제 또 깨졌어요. 한번 떨궈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난리도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갤럭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폭발적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기판 쪽이 굉장히 수급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저번 주에도 이런 내용을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으로도 좋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같은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네. 지금도 FP11을 추천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포인트에서도 많더라고요. 예.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은 그 수급으로 보면 수요는 최근에 이제 고성능 그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플립칩 방식의 이 기판은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율도 낮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업체 외에는 거의 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업체들이 많이 좀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네, 이런 공급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 소식도 나오는데 이제 투자가 네, 본격 진행되고 생산으로 이어지려면은 앞으로 최소한 2, 3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계속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수급이 타이트하면 그만큼 네, 기판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산에 좀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요. 반도체 소부장 내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네, 부품 내에 이런 기판 관련주들은 차별적인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요. 뭐 눌림목이 진행된다면 좀 기회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만약에 저희 뭐 구해줘 다음 주에서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수익률 자리 너무 좋고 계속해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은 전략 같다. 네, 지금 만약 보유하신 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저항 매물대에 좀 진입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매물 좀 소화하고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분할로 차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고 챙기셔도 네,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다음 주를 이번 주 구해 준 걸로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률 매니저의 GS건설. 네네. 요것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네. 요게 요 정도 갈 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건설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네네. 이건 정말 주관적인 건데 어쨌든 최고가 기준으로는 8.4%, 종가 기준으로는 6.7%. 좀 만족하나요? 요 정도면? 어떻게 하나요? 보세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바로 직전에 13% 수익률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의문점을 가지는 예.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지금 최고가 8.42%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요? 지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턴어라운드의 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무엇보다도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택 부문 정비 사업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거의 6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작년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GS건설뿐만이 아니라요 건설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건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건설을 비롯해서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대우건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저희 또 이제 가족분 계시죠. 네. 가족분 중에 또 대우건설에 몇 년째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우건설을 꼽았을 게 더 좋았을까? 아니 건설 안에서 네네. GS건설보다 요게 좀 더 잘 갔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쉽다. 뭐 이런 네네. 게 있었는지 아니면은 요것도 충분히 괜찮았다. 대우건설도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는데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수주나 국내 수주 꾸준하게 이어가고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설명드릴 때 뭐라 설명드렸었냐면은 주택 부문 정비 사업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459건입니다. 약 이제 규모로 따지면은 319조 원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매년 20조 가까이 이렇게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택 부문 정비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택 부문 정비 사업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GS건설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의 해라고 불리는 만큼 약간 주택 부문 정비 사업에 포커스를 많이 둔 GS건설이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공격적인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우건설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제 뭐 9,000원대까지도 갔었던 기업인데 예.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약간 해외 수주 물량 중에서 악성 잔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수주 미리 따놓은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으면은 예. 수익성 개선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조금 이제 GS건설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S건설로 결국 이제 종가는 6.7% 그리고 최고가는 8% 어쨌든 플러스 상당한 플러스로 저희를 이제 구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요거 만족하나요? 이랬더니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극대노 하셨다는 채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네. 화난 건 아니죠? 화난 거죠. 네. 살짝 이제 놀랐을 네. 정도의 그런 표현인데. 예. 네. 화내시면 제가 사설경호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해서 네네. 다닙니다. 네네. 네, 좀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분 정말 좋은 종목 주셨고 좋은 섹터 그리고 좋은 수익률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요 슈퍼볼이 깍공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잘 구해주셨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뿌듯하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여기 안 계시지만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도 KH바텍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도 괜찮았어요. 나름 네,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82% 수익률이었고 최고가 기준으로 7.5%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세 분 다 좋은 종목 주셨고 좋은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 좋은 수익률 주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사야 되는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CG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오늘 어떤 섹터 가져오셨는지 먼저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그럼 말로 한번 해보죠. 황성수 매니저님은 어떤 거 좀 섹터 가져오셨나요? 제가 준비한 거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예. 요거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무조건 간다. 보니까 오늘 장마감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전 관련된 상당히 좀 좋은 발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좀 가지 않을까.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게 투자 포인트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PT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송률 매니저님 네네. 섹터는 뭘까요? 앞전에도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좋은 흐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섹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대표 섹터라고도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황성수 매니저님께서도 가져왔던 그런 섹터인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각종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YG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맞추셔도 네. 알겠습니다. 맞춰도 김 빠지고. 그럼요. 네. 잠시 후에 힌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죠. 맏형 순서대로 예. 황성수 매니저의 프레젠테이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핫한 섹터였고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갈지는 진짜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의 원자력 발전 어떤 포인트에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갈 만한 그 주제로 원자력 발전을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자, 그럼 원자력 발전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자력 발전은 최근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좀 전쟁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그 EU 국가들하고 러시아 간에 지금 지정학적 대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독일이 그 노드스트림 그 2를 이제 승인을 좀 중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를 좀 생산하는 나라인데 그 유럽 지역의 이제 공급이 좀 제한적으로 좀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LNG 쪽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가스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또 유가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에너지의 공급원을 좀 다원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다음 주에는 그 EU 국가들이 그 에너지 대책을 이제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늘리든지 그리고 뭐 화석 에너지를 좀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제 자구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EU가 그 이제 텍소노미에 그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에너지에 이제 원자력이 포함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네, EU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앞으로 네, 원자력 쪽에 네, 이런 좀 공급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네, 그 다음 포인트를 보시면은 글로벌 각국의 탈탄소 정책이 강화되면서 네, 원자력 역할의 확대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탄소를 줄이려고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좀 늘리고 있는데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당히 지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뭐 지난해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지역에 바람이 많이 안 불다 보니까 풍력을 네, 많이 좀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고요.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유럽 지역의 그 전기료가 한 20% 이상 네,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그 풍력의 비중이 25% 정도 되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전년 대비 한 7배 정도 네,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네, 그 풍력이나 태양광은 네,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네, 뒷받침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국내 업체들의 수주도 많이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뭐 우리 국내 업체들은 네, 예전부터 이런 원자력 쪽에 그 많은 수주를 받은 경험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소형 그 모듈 원전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네, 예전에 한 8년 전에도 관련된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좀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업체들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커진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뭐 단기적으로도 좀 모멘텀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주요 대선 후보들은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입장이고요. 원래 지금 현재 내 정부는 그 원전에 대해서 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자, 근데 네, 지금 보니까 뭐 여당 후보도 네, 그 감원전으로 이 정책을 약간 좀 네, 이제 원전을 완전히 없애진 않는데 서서히 좀 감소시키겠다 이런 좀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야당 후보들은 지금 네, 원전을 바로 또 이제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적극적인 그런 네, 자세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입장을 펼치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 상당히 좀 모멘텀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갈 만한 주제로 제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원전 관련된 그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유엔 산하 기구에서는 원전은 신재생보다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상당히 적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원전은 뭐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좀 발언했었고 중국도 앞으로 15년 동안 원전을 한 150기 정도 건설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EU 텍소노미를 통해서 원전은 청정 에너지다라고 네, 언급했고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만 지금 네, 탈원전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은 앞으로 한 60년 동안 네, 우리나라의 기저 전원이다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이제 정책들이 바꿔나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네, 뭐 대선 후보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감원전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전 육성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탈원전 정책으로 서로 좀 다른 네, 좀 자세를 좀 취하고 있지만 일단 뭐 대체로 예전보다는 좀 이런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뭔가 좀 우호적인 정책이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앞에서 저희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뭐 거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은 일단 뭐 EU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천연가스 중에 러시아로부터 한 40% 정도를 좀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전쟁이 나면서 일단 뭐 러시아로의 그 이제 천연가스 수입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뜬 이유가 바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는 뭐 유럽에서는 무조건 러시아 쪽에서 상당 부분을 수입했는데요. 수입원을 좀 이제 미국의 셰일 가스나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네, 이런 그 원자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쪽에 네, 앞으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네,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네, 국가별 발전원별 발전 비중을 보시면은 네, 뭐 지금 특히 우리가 좀 포인트를 보여야 되는 게 바로 원자력 부양 의지입니다. 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부양 의지를 보면은 한국과 독일은 좀 부양 의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41%입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그만큼 네, 원전에 대한 네, 이런 니즈가 좀 부족했다 보이시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네, 이런 좀 밀집이 네, 좀 우려됐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좀 원전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좀 정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좀 탈원전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 네, 원전에 대한 이런 좀 부양 의지가 상당히 좀 약했다는 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좀 네, 원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좀 견해가 있고요. 근데 좀 네, 지금 원전에 대해서 여러 언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우리가 한번 좀 네, 추진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네,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그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소형 그 원자로는 일단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이제 네, 모듈 형태로도 일체형입니다. 네, 일체형이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고요. 네, 그 점이 네, 상당히 좀 네, 이런 좀 안정성에 네,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로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 용이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은 이제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일단 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초기 재원 조달을 네, 좀 이제 경감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유연성인데 특히 이제 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네, 부지에 대한 제약이 네, 크게 없고요. 자, 그리고 뭐 다양한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기존의 네,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유연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강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는 네, 안전성이나 투자 용이성, 유연성 등에서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상당히 네, 이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된 뭐 여야 후보들이나 뭐 다양한 전문가들도 소형 모듈 원전은 우리가 한번 좀 네, 뭐 정책적으로 좀 키워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SMR 관련된 네, 많은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SMR 관련된 현황과 네, 전망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여러 국가에서 이런 SMR 쪽에 네, 좀 적극적인 좀 개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2035년까지는 네, 약 620조 규모로 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네, 국가별로 보면 뭐 중국이나 네, 미국, 러시아, 영국, 브라질, 중동, 인도 같은 이런 글로벌 네, 주요 국가 쪽에 SMR에 대한 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SMR 시장은 상당히 이렇게 네, 잠재력이 크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원전에 대한 입장도 여러분들이 네,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감 원전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원전을 네, 기존의 그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을 완전히 좀 없애자고 있는데 네,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네, 줄여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복원전입니다. 네, 탈원전이 아니라 네, 이제 원전을 다시 좀 살리자. 네, 이런 좀 네,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네, 원전 산업은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장 좀 적극적으로 네, 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탈 원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은 그 에너지 효율성이나 네, 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원전이 없이는 그 탄소를 줄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좀 원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현재 정부보다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네, 좀 스탠스가 변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네, 차기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뭔가 좀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원자력 관련주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건데 노란토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요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좀 낯이 익을 건데요. 바로 좀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원자력 관련된 마인드맵인데 제가 이 관련주를 좀 정리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마인드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뭐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거 아닌데 원자력 관련된 수많은 자료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를 가장 잘 정리한 자료고요. 종목들로 상당히 잘 정리했는데, 네, 요 자료, 네, 저희 그 노란토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인드맵 기깔나죠? 깔끔하네요. 진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자료. 근데 저거를 저렇게 통으로 갖다 붙이는 건 사실은 저도 뭔가 했습니다, 지금. 상상하기 힘든 건데. 자, 알겠습니다.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뭐 질문을 가실까요? 네, 일단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간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청와대 쪽의 발언으로 약간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 기조가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원전만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대선이라는 이제 모멘텀을 빼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약간 저평가 섹터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앞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네, 글로벌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가 원전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네, 그 탄소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글로벌 각국이 좀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탄소를 줄여나가는데도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지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요.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생산하는데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24시간 365일 내내 꾸준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뭔가 좀 기저 전원이 필요한데요. 네, 그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원자력 발전이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일단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EU에서도 지금 그린 텍소노미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인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그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뭐 글로벌 트렌드에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풍력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면 무차별적으로 테마로 같이 엮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만약에 좀 안정세를 찾아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서 또 같이 올라갔으니까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빠진다는 로직, 논리가 좀 적용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냥 진짜 원전 그 사업 자체로만 봤을 때 사업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까? 네, 제가 앞에서 마인드맵에서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종목 다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 다 좋은 종목은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원전에 대한 그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이 좀 차이가 나고요. 예. 그리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막상 그 원자력 발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할 때 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 10종목 내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종목을 추려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줄여서. 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볼 게 아니라 이제 원자력 발전의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좀 비중 네, 이런 거를 한번 참조하시고 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박철수 매니저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시청자 질문, 원전 관련해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간략하게 두 개만 가볼게요. 먼저 지수씨 올라가요 님께서 원전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단기 테마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원전은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특히 그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2030년까지는 상용화 될 걸로 보이지고요. 2030년 이후에는 글로벌 뭐 주요국들이 그 SMR을 많이 좀 도입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SMR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꾸준히 성장하는 좀 테마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기존의 그 원자력 발전도 지금 보니까 뭐 오늘 그 장 마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원전을 또 재가동하겠다 이런 좀 언급했고요. 그래서 원전을 또 재가동하면서 또 그만큼 또 유지하고 또 보수하는 예. 네, 그런 쪽으로 또 이제 그만큼 또 실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들도 참조하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보입니다. 섹터를 셀렉한 거는 문 대통령 그 발언 전인가요, 후인가요? 네, 제가 그 단톡방에 제가 올린데 오늘 제가 장 출발하고 1시간 뒤에 네, 올렸습니다. 성견지명. 예. 와, 요거는 인정입니다. 네, 뭔지 좀 원자력이 좀 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는데 네. 또 장 마감하고 또 호재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게 또 마인드맵의 힘이죠? 네, 제가 마인드맵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 많이 왠지 하셨습니다. 촉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촉이 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정말 짧게만. 최이지님께서 타이밍상 대선 끝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대선 전에 잡아야지 뭔가 더 포지션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대선과 관계없이도 좀 갈만한 섹터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일단 뭐 러시아 관련된 이런 그 지정 리스크, 특히 뭐 LNG의 좀 수급이 예전 같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에너지 공급원을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보면 풍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 풍력의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풍력은 뭐 지난해 여름에 그 유럽에서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네, 그 풍력 발전을 제대로 못했고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 요금이 확 올랐고 뭐 그런 걸 막으려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꾸준하게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풍력이 오른 만큼 후발적으로 원전도 네,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별점을 좀 줘봐야 돼. 황성수 매니저님의 원전 관련해가지고. 별점을 한번 줘보죠. 주셨죠, 별점? 네, 오케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별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희의 별점. 4개와 4개 반. 네. 오, 저는 반 개 뺀 거는 저 PPT에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 보기가 빼고 힘들어서. 모든 분들한테는 좀 약간 후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단 아니에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제 주관이 그렇게 네. 중요합니까? 다음 주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PPT에 글자 작은 거 빼고는 만점. 네. 네. 흥유 매니저는 왜 한 개 뺐어요? 일단 저도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전 뒤에만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오늘은 뺏겼어요. 오늘 뺏겼고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탈원전 기조가 주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5년 전부터는 원전을 늘리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전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악재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예전부터 계속 좋게 봤었고 일단 타이밍적으로도 잘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별점이고 뭐 채팅방에서도 별점 5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뭐 일단 월요일 무조건 오릅니다 하면서 5개 주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힌트 한번 볼게요. 원자력 발전 탑픽 황성수 매니저의 힌트. 탑픽 힌트 어떤 건가요?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전 시장이 확대될 때 가장 탄력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앵커님도 약간 비슷한 질문하셨는데요. 예.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동안 뭐 주가 흐름도 보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좀 탄력성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네, 그 종목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탄력적인 수혜주라고 하니까 또 올라갈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자리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송유 매니저님 PPT 이제 들어볼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어떤 섹터로 우리를 구해줄지 송유 매니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섹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 리오프닝주 제가 한 2주 전에 갖고 와가지고 한국 화장품 제조 수급 쏠리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번 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주가는 그렇지 못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 대표 엔터라고 할 수 있는 4개 회사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 대략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1월 말에 다 저점을 찍었다. 그런 맥락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도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약간 성장성이나 기업의 펀더멘털 이런 요인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매크로 환경에 의한 수급 부재 때문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환경입니다. 지금 개선되고 있고 실제로 주가로도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자, 무엇보다도 엔터 같은 경우는요, 약간 국내 NFT, 메타버스 그리고 플랫폼 대표하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빠르게 추월하면서 약간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시장적인 영향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지금 하락을 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음반 판매 현황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한번 보면요. 일단 첫 번째 표는 국내 엔터사 앨범 판매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2년 아직 통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약 2배가량 판매량이 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국내 판매량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 4개 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눈치 없이 CJ E&M이 들어가 있는데 CJ E&M 빼도록 하고 4개 회사만 놓고 보면요. 빅히트도 지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SM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자, SM 엔터테인먼트 비롯한 4개 회사는 작년에 전체 앨범 판매량의 약 5,874만 장입니다. 약 절반 이상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SM만 좀 예를 놓고 보면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갖고 있는 NCT 그리고 신인 걸그룹 에스파의 파워에 힘입어서 좋은 앨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수치만 놓고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한 실적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앨범 여러분들 뭐 가격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SM, 이제 에스파 앨범만 하더라도요, 미니 앨범이 24,000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온라인 최저가 기준인데 10,000원씩만 잡아도 지금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650만 장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약 한 2,650억 정도 되는데 SM 엔터테인먼트 1년 매출액이 지금 약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앨범 판매의 영향이기 때문에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4개 회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120%가량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내용이 자체가 지금 이제 국내 앨범 판매 현황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실적은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의 체크 포인트 4가지 정도만 일단 나눠봤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가 시작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팬덤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지금 직접 간접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약간 이 부분이죠. 세 번째, 지금 약간 예를 들자면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DOU가 있습니다. DOU는 뭐 하는 회사냐? 이제 아티스트들과 팬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인데, 플랫폼 기업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국내 주요 엔터사들이 대부분 이런 플랫폼을 접목을 해가지고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고 계속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4번째, 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NFT와 메타버스의 해로 불릴 만큼 계속해서 성장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개 엔터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고 신사업 부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PL이 체크하셔야 되는 4가지 포인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2년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FT, 메타버스, 콘서트 재개입니다. 자, 리오프닝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은 지금 이제 백신 패스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는 게 추세고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추세인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콘서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만 보더라도 BTS 서울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와이스 일본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최정상급의 아티스트들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본격 재개가 되면서 약간 더욱더 기대감이 더해져서 주가에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엔터주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엔터주뿐만이 아니라요,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줘 왔습니다. 앞전에 화장품주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리오프닝주는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본격 상승 추세에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도 담아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뭐 백신 패스 이렇게 폐지하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주 같은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으로도 좋겠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 질문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별님공주님께서 사실 엔터주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SM도 그렇지만 어쨌든 전고점을 가기에는 좀 약간 힘이 좀 붙인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터주 전고점 뚫을까요? 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 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하이브만 보더라도요. 제가 아까 맨 처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고점이 40 한 4만 원대였는데 지금 최근에 저점이 얼마냐면은 22만 원대입니다. 거의 한 많이 보면 한 50%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등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을 안 했고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대형 엔터사 중에서도 실적과 재료를 보유하면서도 약간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한번 포트에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정고점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엔터 업계 자체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저점에서 증시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좋은 섹터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질문 있을까요? 예, 그 엔터주들은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 시장을 공략했을 때 상당히 모멘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 한번 뚫을 수 있을지 한번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국 시장 큽니다. 예, 중국 시장 큰데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 엔터 대형 4사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지금 약간 중국 한 시장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국 시장 뭐 한한령 해제되고 오히려 더 여기서 적극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 더해질 수 있겠지만은 굳이 이렇게 중국 시장이 크게 개방되지 않더라도 좋은 성장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네. 아까 그 메타버스랑 NFT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엔터주,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엔터주 그거 같이 묶어가지고 예.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NFT랑 메타버스가 묻어있는 엔터 종목은 좀 덜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아마 명민준 앵커께서 이제 11월 달에 약간 불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마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금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처럼 이제 실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기업이 있고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끝난 종목이 있는데 약간 NFT랑 메타버스를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들 약간 오늘 사서 내일 오른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요 올 한 해 주도 섹터로 점쳐지는 만큼 약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엔터 업종 중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실체가 나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NFT와 메타버스의 기대감이 더욱더 추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종목별로 약간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NFT나 메타버스에 묻어가기보다는 약간 종목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 뭐 뉴스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BTS 콘서트 VIP석이 22만 원, 일반석이 16만 5천 원인데 요거 티켓팅 한 2초 하면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리 티켓팅을 하는 게 수백만 원이래요. 수백만 원 주고 대리 티켓팅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미니 앨범도 지금 2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논하는 장사네, 논하는 장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유 매니저님한테 저희가 별점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별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꽤 그래도 좋게 줬어요. 황성수 매니저님이 3개. 네. 제가 4개. 네. 전 4개인 게 네. 그 엔터주 그 흐름이 살짝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뺐고. 황성수 매니저님 3개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별 1개는 제가 엔터를 2주 전에 가져온 주제인데요. 따라했다? 좀 신선함이 좀 떨어져서 1개 뺐고.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엔터가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또 그동안 못 올랐던 낙폭 과대주를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오르긴 하겠지만 좀 상승 탄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좀 공감돼요. 이 엔터 한번 지나갔으니까 훑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유 매니저님이 결국은 이제 종목 바이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탑픽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힌트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가져온 종목을 약간 한 줄로 설명해드리면요. 완벽함의 매출 1조를 더한 종목. 예, 뭐 이 정도 힌트만 드려서는 어떤 종목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실 텐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완벽합니까? 뭐 완벽하다고 쓰였는데 이걸 또 질문하신 거 보니까 네, 완벽한 종목입니다. 화내는 네. 거예요? 화내는 네. 경험 아니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완벽함의 매출 1조를 더한 종목 송유 매니저의 탑픽 힌트입니다. 자, 엔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원자력 발전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저도 진짜 궁금해요. 요 종목 중에 요 섹터 중에 다음 주 어떤 게 상승률이 좀 더 좋을까? 요거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결국은 이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자력도 엔터도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황성수 매니저의 원자력 발전 종목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선정한 탑픽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네, 한전기술은 원자력 그 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그 설계도를 만든 업체고요. 자, 그리고 뭐 관련된 뭐 구매나 뭐 시공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좀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고요. 그래서 뭐 다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뭐 친원전적인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런 그 한전 기술 쪽에 원전 설계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탄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설 단계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전 시장이 확대되면은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SMR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한전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함께 자체적인 SMR을 좀 개발 중에 있고요. 2028년에 인허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이제 풍력 관련해서도 오늘 시장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은 원전 관련주기도 하지만 풍력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소 관련된 또 이런 뭐 설계나 뭐 각종 뭐 구매 시공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전기술은 지난해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단지에 그 EPC 쪽에 수주를 좀 따냈고요. 앞으로 2025년까지 300메가와트 정도의 수주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차별적인 흐름 보였던 뭐 풍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또 이제 뭐 다음 정부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좀 원전 관련된 이런 좀 기대감도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가는 뭐 지난 그 11월에 고점을 찍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보니까 120선에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감할 때 레벨업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93,000원, 손절가는 77,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가격 지금 매수가 나왔잖아요. 예. 월요일에 만약에 갭 뜨면 접근 안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갭 뜨면은 오늘 종가 정도까지 약간 좀 눌림목이 나올 때 접근해서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갭 뜯는 거 따라가다가 또 어떻게 또 이제 또 매물이 좀 나올지 모르니까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갭 뜰 때 너무 따라가지는 말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전기술이었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 쭉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엔터 종목 봐야겠죠? 네. 자, 아무도 여러분들 예측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예. 종목은 하이브 종목입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다뤘던 종목인데 데니엘리님께서 1조를 더한 종목이면 하이브 아닌가요? 이러셨는데. 뭐 그거 굳이 지금 안 읽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예, 일단 아무도 예측 못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하이브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예.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거는 매출 1조 원 돌파입니다. 자, 지난 22일인가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실적이 이제 매출 1조 2,577억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30%가량 늘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수치는 사실 우리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사 중에서 매출 1조 넘은 회사는 하이브가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 추세에서 더욱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 하면은 엔터주가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BTS 3월에 지금 이제 서울 공연 있고 4월에는 트와이스 일본 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연이은 공연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세 번째는 신사업 진행입니다. 이런 이제 엔터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의 아티스트들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을 NFT로 이제 활용을 해서 신사업으로 넓힌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져서 마찬가지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예. 오늘 종가가 28만 6,500원입니다. 오늘 종가부터 28만 1,500원 매수가 밴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1만 4,000원, 손절가는 26만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조금 무거워 보인다라는 의견의 채팅이 있는데 동의를 좀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의견인지 진짜 시청자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네. 최이진님.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여러분들 목표가 달성시켰고 그다음에 뭐 한국화장품 제조 1,000억짜리도 달성시켰는데 지금은 시총이 무겁고 크고 이 차이보다는요. 약간 시장에 어느 정도 니즈를 맞춰주는 종목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점적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시총보다는 이 종목이 가진 모멘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에 지코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지코. 제가 사실은 지코. 트로트 빼고는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임명훈파예요? 그럼요. 네. 그래요? 근데 하이브 추천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주식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뭐 다른 거죠.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전기술 그리고 하이브 이 두 종목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잘 갈지. 한전기술이 조금 더 뭐 상승률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의외로 또 잘 갈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샵 2034 안내 드리면서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좀 매듭을 짓죠. 황승수 매니저님부터. 네,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노란토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진행한 이 PPT 자료는 물론이고 앞에서 제가 작은 글씨로 잠시 보여드렸던 그 마인드맵도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마인드맵 주는 거죠? 예,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샵 2034 송반장.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겪으실 텐데 저랑 소통하는 은밀한 공간 오시면요.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얼마나 은밀한 정보를 주길래 그렇게 뭐 그거 이제 와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네. 가면 압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네. 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겠습니다. 샵 2034. 자, 알겠습니다. 오늘 송률 매니저님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님 구해줘 다음 주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종목들이 진짜 저희 계좌를 구해줬을지 리뷰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두 분과는 다음 주에 좀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이제 정말 막판 대결입니다. 한 달 동안 주린이와 주생아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 5명의 고수분들의 참견과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까지 모두 듣고 포트를 꾸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루 남기고 시장이 반등을 해줘서 정말 기쁜데요. 과연 주생아는 수익률을 조금 올렸을지 주생아의 포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잘 갔지만 게임주가 역시나 튀어 올랐습니다. 네오위즈홀딩스가 5% 넘는 반등을 연출했고요. 그리고 어제 시그네틱스랑 SP시스템스를 매도했는데 그 두 종목의 반등이 나와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하루가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지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은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던 세영주린이의 포트입니다. 게임주에 대비해서 IT주들은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2~3% 빨간불 켰습니다. 이제는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눈소 주생아는 이제 7.88% 하루 만에 올려야 하고요. 세영주린이는 14%를 올려야 합니다. 치킨 각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고수들의 포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황대현 고수입니다. IT 고수의 포트, 폴더블폰 2차 전지 카메라 모듈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파트로는 오늘 매수 들어갔고요. 세 종목 다 오늘은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을 더해서 포트를 꽉 채운다고 하는데요. 먼저 에브리봇은 로봇주 되겠고요. 오르비텍은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오르비텍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죠.
네, 매수가는 밴드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590원, 손절가는 5,850원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봇주 에브리봇 보시죠. 네, 매수가는 역시나 밴드,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한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태규 고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이 좋았는데 이지케어텍이 장 중에 손절가를 터치하고 막판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손절가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매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광산업 역시나 3%대 수익으로 포트 아웃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막판 승부주로 두 종목을 채워넣기 위한 전략일까요? 두 종목을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드림텍. 드림텍은 오늘 미국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죠. 매수가는 밴드, 목표가는 12,000원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역시나 짧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동국 RNS 되겠고요. 매수가는 역시나 밴드로 목표가는 4,900원에 손절가 역시나 짧게 4,000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은 고강현 고수의 포트 보겠습니다. 역시나 믿음의 게임 메타버스 NFT입니다. 오늘은요, 전반적으로 3%, 5%, 9%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맥스트 전략적으로 오늘 시초가로 다시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죠. 하루 만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수익이지만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어제 출연하신 박수범 고수입니다. 오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시초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1.78% 수익으로 스타트 끄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금요일의 고수 임홍철 고수입니다. 역시나 모두 다 빨간불을 켰고요. 전반적으로 플러스 수익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4%대로 상승세 연출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익률 순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잠잠하다가 막판에 엎치락뒤치락 하죠. 황태규 고수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갔고요. 우리 고수분들의 수익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별 순위 체크해보시면요. 역시나 종목별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오늘은요. 박수범 고수 그리고 임홍철 고수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특집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주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참견 들으러 가시죠. 전참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저 박스 안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7% 정도 남았는데요. 행운의 7이잖아요. 제가 과연 월요일에 30%